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의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 플랜이죠. 최고의 보상 플랜은 없지만 최적의 보상 플랜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상 플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상 플랜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용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브레이크 어웨이란 말 그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그룹, 내 조직에서 말이죠.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국지사의 대표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있죠. 그러다가 한 사람의 그룹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 당신의 회사에서 떨어져 대리점, 즉 독립된 사업자가 됩니다. 강남 1호점 사장님을 배출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독립사업자를 많이 두게 되면 당신의 직급과 기존 라인 수당이 올라가게 되고 별도로 대리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장려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이 점이 바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장점이죠. 무한한 소득의 잠재성. 독립사업주를 많이 배출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장려금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이 그룹을 더 깊게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려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보상 플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초창기에 그룹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라인 구성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돈을 벌 수가 있죠. 즉, 초기에 돈을 벌기 어렵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할당량이 많아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초보이거나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라면 초반에 고전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해서 라인을 형성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베테랑과 초기 사업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스 방식입니다. 매트릭스, 말 그대로 행렬, 그물, 모양을 찍는 형틀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둑처럼 판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2 곱하기 12, 4 곱하기 7, 5 곱하기 7, 3 곱하기 9 등등 매트릭스는 회원의 수와 깊이가 한정된 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3 곱하기 9의 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3의 의미는 한 사람당 3명의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는 이렇게 9단계까지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는 본인 아래로 최대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트릭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제한된 판입니다. 회원의 수와 깊이가 한정돼 있다. 회원의 배치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죠. 일단 그룹의 깊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첫 단계에 3명을 채우면 바로 아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룹의 성장이 빠릅니다. 이걸 스필오버라고 하죠. 넘쳐 흐른다, 순서대로. 이러한 단순한 구조 덕분에 하위 라인의 사람들을 관리하기에 용이합니다. 교육하고 후원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내 밑에 첫 라인만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때문에 타 보상 플랜보다 수입의 잠재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배치는 자칫하면
무임승차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알아서 배치가 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어도 아래 사람이 배치됩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게 된다는 말과 같죠. 조직 자체가 게을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장은 더뎌지고 수익은 예상보다 적어지게 되죠. 또 선착순의 배치는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내 바로 밑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라인의 수당 지급률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되면 첫 라인이 아닌 저 멀리 뒤로 배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방식은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나의 첫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함께할 사람들이 성실한가를 보고 나의 팀을 만드는데 더욱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니 레벨입니다. 유니는 하나의, 레벨은 단계, 즉 하나의 레벨로 구성된 보상 플랜이죠. 폭은 무한하고 깊이는 제한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내 첫 레벨로 둘 수 있고 이는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수당도 공유받게 됩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데려오면 바로 내 첫 라인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수는 무한대. 보통 첫 레벨의 수당 지급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어서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또 첫 레벨의 판매량만으로 승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보상 플랜에 비해 승급이 쉽고 더 높은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큰 단점은 바로 성장의 한계입니다. 폭은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지만 그룹의 깊이가 낮습니다. 일정 수의 레벨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다른 보상 플랜에 비해 수당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레벨의 수당 지급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단계를 키워 그룹의 성장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수익을 위해 첫 레벨만 키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내가 후원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버리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바이너리는 두 개의 이진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좌측과 우측 각각 한 명씩만 모집해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매트릭스 방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깊이의 무한함. 첫 번째 라인에 두 명만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는 무한정으로 단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당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배치의 자유. 매트릭스 방식은 전에 2 곱하기 12, 4 곱하기 7, 5 곱하기 7, 3 곱하기 9판과 같이 일정한 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회원들의 배치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자유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배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바이너리는 매출이 많은 곳을 대실적, 적은 곳을 소실적이라 하고 소실적에서 지급률을 따져 수당이 책정되는데 배치를 통해 소실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폭에 제한을 뒀지만 깊이의 제한은 두지 않아서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다운라인 구축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면서 성장이 빠른 방식이죠. 깊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익의 잠재성 또한 높습니다.
또 좌우 균형을 맞추며 배치할 수 있는 배치의 자유는 바이너리의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쪽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많은 대실적은 회사의 운영비로 들어가 사라집니다. 이제 소실적에서 지급률에 따라 수당을 가져가야 하는데 소실적의 매출이 없을 때는 한 푼도 챙길 수 없게 돼버리는 단점이 생기게 되죠. 이 때문에 무한 누적이라든지 바이너리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업주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들 들어보셨죠? 기존 내연 엔진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자동차입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과 연비를 줄인 차세대 환경 자동차죠. 이처럼 하이브리드는 2개 이상의 보상 플랜에서 장점을 뽑아 만든 더 좋은 보상 플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깊이가 무한해 그룹 성장의 강점을 지닌 바이너리와 폭에 제한이 없어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유니레벨을 합친다면 깊이와 폭에 제한이 없어서 수익의 잠재성이 몇 배로 무한한 보상 플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각의 보상 플랜의 장점을 엮어 새로운 형태의 보상 플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는 없지만 최적은 있다. 보상 플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보상 플랜을 찾고 또 기업마다 보상 플랜을 보완하는 방식, 보너스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피신 후에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두고 길게 또 꾸준히 해야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